이 영상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괜히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도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르니 한번 만들어 보긴 해야겠네. 안녕하세요, 초복강입니다. 오늘은 시놀러지 DS415 플러스 수리 영상입니다. 시놀러지 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NAS라고 Network Attached Storage의 약자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저장 장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외장 하드인데 PC에 연결된 게 아니라 랜으로 연결된 외장 하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기기 자체만으로도 거의 60만원 돈이며 하드까지 4개 들어가면 근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기기입니다. 나스는 한참 사진을 많이 촬영하던 시기에 보관하기가 쉽지 않은 제게 아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였습니다. 전에는 HP 미니 서버를 사용해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이 녀석이 전원 문제로 죽은 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른 것이 이 시놀러지 나스였습니다. 2015년에 구매했는데 가격은 부담스러웠지만 편리함은 비할 바가 안 되더군요. 하지만 2020년 1월에 갑자기 경고 소리와 함께 시놀러지 나스가 죽어버렸고 부팅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 5년이 되는 시절이라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보드를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 비용이 구매 비용과 비슷하다고 해 포기하고 다른 제품으로 구매하려고 알아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인텔 아톰 C2000 칩의 결함으로 인해 칩의 클럭이 동작하지 않아 부팅이 안 된다고 공식 발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한데 수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구글 검색을 해보니 100오음의 저항 하나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버릴 거 한번 해보기나 하자 하고 자체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으로 지금까지 사용 중입니다. 이 영상은 2020년 1월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근 1년하고도 5개월을 사용했으니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알려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인텔 아톰 칩의 결함으로 부팅이 안 되는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있겠죠? 일단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00ohm짜리 일반 저항이 있어야 하고 이 저항을 붙이기 위한 인두가 있어야 합니다. 미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쓰는 값싼 인두와 납만 있으면 됩니다. 100ohm 저항 역시 온라인이나 가까운 판매점을 찾으셔서 싼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분해를 해야 되겠죠? 램포트 위아래에 있는 나사 2개를 풀어줍니다. 잘 보시면 이 나사를 기준으로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게 빼기가 쉽지 않은데 전면을 기준으로 큰 케이스의 덩어리를 밑으로 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쪽의 프레임을 손으로 잡고 눌러주면 툭 하고 밑으로 빠집니다. 이제 이것을 살짝 벌려서 빼시면 프레임만 보이게 되죠. 이제 하드 프레임을 제거해야 하는데 USB 보드와 프레임 연결된 나사, 그 앞에 프레임 고정 나사 2개를 분해하시고 남은 케이스와 프레임이 연결된 나사 4개를 풀어주면 하드디스크 프레임을 떼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USB 보드를 분해해야 하는데 펜을 뽑아주시고 메인보드에 연결된 USB 보드를 빼내면 됩니다. 이후 메인보드 쪽 나사 4개를 풀어줍니다. 이제 메인보드를 분리할 수 있는데 램포트와 프레임의 접지 테이프를 조심해서 떼세요. 아직 메인보드에는 셰시가 붙어있죠? 셰시와 연결된 나사를 하나하나 분리해 메인보드만 떼어냅니다. 이제 미리 준비해둔 인두에 전원을 넣어주고 저항을 준비합니다. 전 가끔 필요할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가지 저항을 집에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이 중 100ohm짜리 저항을 사용합니다. 이 저항은 색으로 용량을 표시하니 인터넷을 보시고 확인하셔도 되고 멀티미터가 있으시면 그냥 재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납땜을 해야 하는데 붙일 곳은 콘덴서 2개가 붙어있는 옆쪽에 J3 포트홀 1번과 6번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저항이 머리가 커서 툭 튀어나오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다리를 홀 아래로 빼서 납땜을 해줍니다. 어렵지 않게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붙었나 확인해주고 다리를 잘라줍니다. 기왕 뜯었으니 CPU에 써멀 그리드도 새로 발라줘야 되겠네요. 방열판을 잘 떼어내고 기존에 발려진 써멀 그리드를 닦아냅니다. 새롭게 써멀 그리드를 발라주고 방열판을 다시 붙여줍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하드디스크 프레임까지 연결을 하셨으면 케이스를 닫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전원을 연결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푸른 LED만 깜빡거리네요. 두근두근 합니다. 잠시 기다린 후 삐 소리가 나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네요. 다시 꺼주고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닫아줍니다. 이제 HDD를 연결하고 부팅을 해주면 잘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웹에서 NAS에 접속이 되는지 확인해주면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이없게도 인텔 칩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건데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케이스죠. 사실 5년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했으니 오래 버틴 건가요? 아무튼 지금까지 6년 반 동안 열심히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불안해서 백업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수리를 보냈던 분의 얘기도 있던데 업체에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서 보냈다고 하네요. 이제 DS415 플러스를 버리고 새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비용으로 해결되니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도 저항이나 이런 건 얼마 안 되니까 하나 구비해 두신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